독감은 독감, 감기는 감기, 이름도 다른데 그저 독한 감기가 독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동재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독한 감기가 독감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감염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는 주로 이제 라이노바이러스라는 종류가 가장 많고요. 예. 독감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종류가 다른 것이 가장 크겠습니다. 네. 근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증상이 좀 비슷해서 그런 건가요? 네, 뭐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다르고 예. 전염력도 좀 차이가 있지만 실제 환자분들이 앓는 본인 입장에서는 환경도 비슷합니다. 춥고 건조한 데서 전염이 쉽고요. 네. 또 기침하는 사람 기침할 때 튄 침 혹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도 비슷하고요. 또 증상도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기침하는 것처럼 증상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기가 좀 쉽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이름 자체도 독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할 때 독한 감기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가 쉬운데 엄밀하게는 다른 병입니다. 근데 증상이 좀 비슷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상으로 좀 차이가 있나요? 사실 증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문제가 이건데요. 대부분 고열 혹은 인후통이 심한 것이 독감이라고 분류를 하고 네. 기침, 콧물, 가래가 많은 것이 감기로 이제 많이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증상을 경험하시다 보면은 마치 이제 감기도 심하면 목도 많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열도 많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독감과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고요.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는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의사들도 듣기만 해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독감과 감기의 가장 큰 차이라면 뭘까요? 독감의 경우에는 흔히 37.8도 혹은 38도 이상의 고열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돼 있고요. 예. 근데 목이 아픈 증상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38도 이상 고열이 없는 독감도 약 40% 내외 된다라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또 두 가지가 다 있다면 독감을 또 의심할 수 있겠지만 증상이 미약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독감 유행 시기에는 일단 의심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독감을 얘기할 때 말씀하셨듯이 유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은 병의원을 찾은 환자, 그러니까 외래 환자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그 환자들 1000명 중에 5.9명이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다 혹은 독감 의증이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면 독감 유행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불과 작년 11월에 7.0명을 넘어서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독감으로 진단되는 바이러스가 그 유형이 상당히 많죠. 네, 통상 크게는 뭐 A형, B형, C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람에게는 주로 A형과 B형만 감염이 됩니다. B형은 또 야마가타형과 빅토리아형으로 둘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뭐 H1N1 이런 식으로 HN 이렇게 알파벳당 숫자를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종류는 수십여 가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3가, 4가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하면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네. A형, B형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죠. 네, 흔히 이제 3가라고 하게 되면 A형 2가지, 예. 그리고 B형 1가지를 포함해서 예방할 수 있게 만들어둔 백신을 주로 우리가 3가라고 부르고요. 예. 4가, 영어로 이제 테트라발렌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B형 1가지가 더 들어가서 예방력을 좀 높인 접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수십여 가지 되는 독감 종류 중에 3가지를 막을 것이냐 4가지를 막을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독감 예방 접종을 하긴 하지만 이게 모든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건 아닌 거죠. 네, 유감스럽게도 아직 이 수십 가지 독감 종류에 대해서 한 번에 예방력을 갖출 수 있는 예방접종 기술이 개발돼 있지 않은 것이 가장 유감이고요. 예. 하지만 뭐 4가의 경우에는 기대하기는 뭐 70% 이상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해도 독감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뭐 예방접종 자체도 100% 예방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뭐 B형의 빅토리아형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맞았더라도
이런 이제 특별한 그런 종류에 맞았더라도 네. 동일한 종류의 독감이 와도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항체 생성률 혹은 예방률이라고 하는데 주사를 다 맞았을 때도 항체 생성률이 사실 80% 이상을 기대하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방접종 맞은 대상에 대해서도 걸릴 확률이 10% 내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독감 예방 접종을 맞은 분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 조금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뭐 환자분들은 맞고 걸리면 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정도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뭐 증상이 절반이다 혹은 뭐 4분의 1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고 네. 하지만 70% 가까이 예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기 때문에 주사 맞았는데 효과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시지 말고 우선은 주사 맞으시는 것이 건강한 겨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독감이 걸리면 증상의 정도가 좀 심할까요? 기대하기는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이 좀 걸리더라도 덜 아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설령 독감 예방접종을 놓치셔서 못 맞고 걸리셨어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매 경우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약을 먹고 나면 열이 금방 정상 체온으로 회복이 됩니까? 특별히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하게 되면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가 지나면 발열 증상은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또 단순히 독감약을 저희가 처방할 때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도 같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을 드시게 되면 발열과 몸이 아픈 통통 이런 증상들은 수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열이 내리면 그때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외출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괜찮을까요? 사실은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약을 쓰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염력은 현격히 줄어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뭐 감염될 위험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예. 그래서 격리를 사실 해제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약 먹고 72시간 지났다. 하지만 열이 난다. 이럴 때는 활동하시면 주변에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해열제를 드시고 열이 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해열제 없이도 열이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 먹었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열이 내렸으니까 나가서 지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 혹은 가족, 내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이 이제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감의 열과 감기의 열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까? 둘 다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독감의 경우에는 타미플루 혹은 페라미플루 같은 특이 항바이러스제들이 잘 듣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유행 시기에는 크게 망설이실 필요 없이 약을 드셔주시면 열만 내리면 별 문제 없이 일상생활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다르고요. 감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석하지만 증상이 심해도 약이 없는 게 좀 일단 애석하고요. 열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밤이 됐을 때 다시 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았다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독감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가족들하고 좀 격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따로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워낙 저희도 배울 때 교과서에서는 격리를 해야 된다고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쉽진 않아요. 근데 한국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미국 같으면 주택이니까 뭐 환자는 2층에만 있어라 이렇게 하고 2층에서 안 내려오고 화장실도 분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 주거 환경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건 좀 다르게 쓰시고 집에서 마스크 좀 써주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한 개 방 정도로 주 생활 공간을 좀 제한하고 그 방은 추우시더라도 조금 환기를 자주 해주시는 것이 격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독감이라든지 노인들의 독감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에 있어서 달리 생각해야 될까요? 네, 특히 지금 같은 독감 유행 시기에는 아마 얼마 전에도 미디어를 통해서 늦었더라도 예방접종을 맞아라 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 특히 어린아이들과 65세 이상 혹은 만성질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독감에 걸릴 뿐만 아니라 독감에 의한 폐렴 혹은 이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일반인보다 더 흔합니다. 네. 그래서 늦었더라도 예방접종 맞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증상이 생겼을 때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 성인 혹은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이겨냈다 이런 말 들어보실 거예요. 네. 근데 군인같이 단체 생활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예방접종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치료 혹은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건강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약 먹겠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아이 그리고 노인 또 여기 포함하면 임산부까지가 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독감을 치료한 후에도 다시 또 독감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최근에 특히 이제 A형 독감과 B형 독감이 거의 번갈아 오는 양상으로 오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뵌 환자분 중에도 2주 전에 A형 독감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 받으셨는데 예. 오늘 또 비슷해서 좀 검사했더니 B형 독감. 독감이 또 온 거죠. 예. 그래서 번갈아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B형을 치료했는데 다시 B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예. 근데 저희가 하는 신속 반응 항원 검사라는 이 검사는 어떤 종류의 독감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워낙 다양한 것이 한 번에 유행하기 때문에 한 번 치료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유난히 독감 바이러스에 약한 분들이 있을까요? 추정하긴 두 가지겠는데요. 유전적이나 면역학적으로 조금 취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추정은 할 수 있고요. 이보다 더 가능한 설명은 여러 사람 만나는 경우. 예, 혹은 대중교통이나 여러 대중적인 장소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네. 좀 더 감염 확률이 높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지역에 오래 있을수록 감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그렇다고 모두 다 차를 타고 다니실 필요는 없겠지만 마스크 정도 사용하시고 주변에 기침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멀리 떨어져 주시는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역력이 독감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네, 아이들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처럼 면역력이 낮은 경우는 독감에 걸릴 위험도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독감에 걸리고 난 다음에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진행돼서 이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더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랑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보 예스 혹은 노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동열 리포터가 취재한 내용도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은 A형 간염인가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독감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나는 예방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독감은 아닌데 감기는 걸렸다. 나았다가 올겨울에는 감기로 고생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가 감기 예방 효과가 없는 건지 또 중국에서 온 신종 바이러스 그건 예방주사가 없나요? 그것도 증상은 열나고 기침이 난다고 하던데 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군요. 우리 애들은 무조건 마스크만 쓰고 다니라고 하는데 마스크만 쓰면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조심해야 하는 건지 애들도 그걸 모른다고 하던데 봄이 오면 괜찮아지는 건지 궁금하고 답답하고 그러네요. 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혼란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증상들이 비슷하긴 하잖아요. 네,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 감기인지 독감인지 혹은 심지어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증상이 굉장히 비슷해서 어려우시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발생해서 좀 열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다, 많이 힘들다 하면 병의원을 찾아서 검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주로 젊은 층에서 위험이 높으니까 노인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노인들 중에도 A형 간염에 걸릴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는 건가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생활 수준과 위생 수준이 높아지면서 50대 혹은 60대 분들이 어렸을 때는 대부분 A형 간염을 알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현재 30대, 40대 그 이하는 예전에 A형 간염을 앓은 적이 없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 알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걸릴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 A형 간염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30에서 40%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예방접종 맞은 적도 없고 어렸을 때 앓은 적도 없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심하게 앓고 위험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30대, 40대 위주로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고 현재 태어나는 신생아부터 현재 고등학교 혹은 대학생 초년까지는 대부분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독감 예방접종은 했는데 겨울 내내 감기를 달고 산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감기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교수님. 네, 이 감기라고 분류되는 것 중에 독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감기에 걸리는 횟수는 줄어드는 걸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예, 실제로 독감인지 감기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건 엄밀히 다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분류할 때는, 의학적으로 분류할 때는 감기와 독감 예방주사는 상관없습니다. 네. 하지만 환자분들이 느끼실 때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감기 걸린 횟수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독감과 감기가 조금 다르다면 독감과 감기가 동시에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감 걸리고 타미플루 드셨는데 예. 한 5일 드시고 약 끊자마자 다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예, 뭐 그래서 독감이 재발한 것 같다 와서 검사해 보면 독감은 안 나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차를 두고 온다거나 감기 낫자마자 독감에 걸린다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제까지 조심해야 하는 건지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봄이 오면 괜찮아지는 건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어떨까요? 예, 기온이 올라가면 괜찮아지기를 다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알려졌지만 이 바이러스의 질병 행태, 어떤 데서 감염이 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막연하게 따뜻해지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중국 혹은 우한시 쪽으로 여행 계획을 짜시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이라는 느낌은 들겠습니다. 그럼 증상이 비슷하다는 거는 감기처럼 열이 나고 몸살이 좀 느껴지고 이런 정도인가요? 네, 뭐 독감 알려진 바로는 독감과 비슷하게 목이 아픈 인후통이 심하고 예. 그리고 고열이 나고 기침과 뭐 두통까지 동반할 수 있는 이런 감기와 거의 유사한 증상을 주요 증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자녀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강조를 하셨다고요. 근데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마스크 착용하는 정도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애석하게도 저희도 현재 병원에서 환자분들 직접 만나는 부서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고요. 두 번째로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기침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리고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뭐 손을 좀 자주 씻어주거나 혹은 손 세정제를 사용해서 손위생을 좀 강조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렇다 할 예방책 혹은 대응책은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마스크 착용하는 게 쉬우면서도 좀 귀찮은 부분이 있는데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겠죠. 저도 하고 있는데 예. 마스크 쓰고 오전 진료하고 나면 굉장히 두통도 심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마스크 쓰고 생활하시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산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힘들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러나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손 씻기나 기침 예절도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임신부나 노인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더 높다거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될지 이렇게 걱정들이 많습니다. 사실 임신부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국내에 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라고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외출을 좀 삼가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마트나 공연장 혹은 대중교통 같은 대규모 시설에는 노출 안 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성인 남녀 대비했을 때 감염 확률이 뭐 최소 40% 혹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양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에 준해서 그렇게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우한 폐렴이 상당히 이제 저희에게 알려진 지 몇 주 만에 환자도 500명 이상에 이르고
오늘자로 제가 확인했을 때 사망자도 벌써 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망률도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호흡기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면역력을 강화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흡연 혹은 음주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전반적인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딱히 도움되는 밝혀진 확립된 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 금주, 금연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습관 하지 않는 규칙적인 생활습관 정도를 지키시는 것이 가장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또 기침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예. 기침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피해준다거나 혹은 손이나 이런 대부분은 식당이나 대중교통 이런 데 손잡이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거 잡고 나서 꼭 손위생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뭐 의자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집에 들어올 때 나갈 때 혹은 직장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손위생을 신경 써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방 백신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감염이 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우선은 폐렴이 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폐렴. 그래서 아마도 초반에 사망률이 좀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감기로 시작해서 폐렴으로 진행된 이미 폐렴이 된 사람들을 위주로 검사를 해서 네. 조금 높게 측정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건 아마 저희가 정확한 검사 장비를 가지게 되면 좀 더 확률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겠지만 대부분 폐렴 증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거나 할 땐 조심하셔야 되겠고 네. 고열 있고 기침 있다. 주변에 내 친구가 그렇다. 근데 얼마 전에 우한시 다녀왔다 한다면 꼭 설득해서 병원에 가보시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격리 치료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가 이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이제 우한 폐렴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명확한 치료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고열, 그리고 기침, 호흡곤란 같은 걸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호흡곤란을 보조한다거나 고열이 날 때 열을 내릴 수 있게 치료한다거나 혹은 통증이 있는 걸 치료하는 식의 증상 위주의 치료가 되겠고요. 숨이 찬다고 한다면 산소를 공급한다거나 인공호흡 시설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방식의 치료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메르스 때를 생각하면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뭐 중국 전체로 여행을 가지 말아야 되냐 하면 그건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한시로의 여행 혹은 우한시에서 누군가를 초청한다거나 해서 저희가 만나는 것은 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타 환자가 번지고 있다고 알려지는 지역의 방문 혹은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로의 초청 같은 행사들을 일단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스나 메르스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스나 메르스하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호흡기로 감염되고 있고 증상도 유사하고 그리고 사망한 사람 대부분이 폐렴으로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운이 없게 경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증상을 경험하시게 될 것 같고요. 다만 메르스의 경우에는 전염률이 낮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 한 명이 환자 0.5명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는 병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메르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슈퍼 감염자라고 알려진 0.5명을 일반적으로 만드는데 한 명이 18명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게 문제였던 것이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도 전염력은 메르스보다 높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당한 전염력을 가졌던 걸로 분석이 되어서 메르스랑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증상에서 고열이 기본입니다. 열이 주는 의미가 뭔가요? 고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독감도 38도 이상 고열이 날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고 그래서 독감인지 여부는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열이 난다 보다는 아마 폐혈증으로 빠지는 속도가 빨랐던 것 폐혈증이요? 같습니다. 예, 혹은 폐혈증으로 빠진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감기인 것 같은데 열이 38도 이상이다 하면 빨리 진료 받아보시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고열과 기침이 나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무조건 1339나 보건소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으면서 예. 중국의 우한시에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혹은 우한시에서 온 사람과 접촉한 이력이 있을 때 신고하는 것이 맞겠고요. 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우선은 우한시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 만날 때 좀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배척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시고 일상생활 하시는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나갈 때 혹은 직장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손위생을 신경 써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독감도 조심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직도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독감은 사실 1월 달 혹은 늦게는 5월 달까지도 환자가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내가 나이가 어리다 혹은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혹은 당뇨나 만성질환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독감 약제를 구할 수 있다면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아도 도움이 될까요? 사실 주사 맞고 나면 1, 2주 정도면 효과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으셔도 한 수개월 정도는 효과를 보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맞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예방 접종을 꼭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일상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다른 폐렴 혹은 다른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 독감을 예방을 위해서 굳이 마스크를 쓰실 필요는 없겠지만 손위생을 조심하셔야 되겠고 내가 기침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주변에 환자가 있다면 가족이라면 격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네. 혹은 기침하는 사람 있다면 좀 환기하거나 조금 거리를 멀리 떼는 것도 방법이 되겠는데 예. 대부분은 독감이 아니거나 독감 앓고 나서 증상이 남았으니까 길에 돌아다니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젊은 층에서 위험이 높은 A형 간염 예방을 위한 조언도 또 해주시죠. 사실 20, 30, 40대 혹은 대학생들은 아닐 텐데요. 30, 40대에서는 A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예방접종입니다. 네. 예, 비용이 좀 있어서 꺼리실 수 있는데 접종을 맞으시면 직장이나 단체 생활 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예방접종 맞는 것이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손이나 음식물을 통해서 걸리기 때문에 손위생 그리고 식사하실 때 오염된 것처럼 보이는 즉 이제 밖에서 오랜 시간 노출됐거나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것 같은 음식,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을 안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예스 혹은 노. 오늘은 독감과 A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 강남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동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